자, 다음 상담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 중구 황학동 골드캐슬에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지방으로 3년 정도 일 때문에 내려가야 하는데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임대로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.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. 잠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. 3년 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. 자, 이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, 전문가님? 일단은 한번 지금 가격 분석을 좀 한번 호갱론을 통해서 한번 가격을 보면요. 자,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. 뭐 아파트라고 해도 그러면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아니고 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보고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, 자, 일단은 뭐 2억 8천원대가 2020년에 2억 8천대에서 최고가 3억 2천 정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억 정도에서 약간 한 2천만 원 정도? 뭐 다른 아파트라는, 뭐 다른 지역, 서울 아파트라는 그런 지역 대비했을 때는 가격 상승폭이 높진 않았습니다. 근데 저는 임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황학동이라는 지역적인 자체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황학동이라는 지역이 딱 그냥 제가 줄을 하나 그을게요. 자, 줄을 그고 이 옆에가 왕십리 뉴타운이죠. 뭐 텐질이나 뭐 센트라스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들이 뭐 인기 있는 왕십리 뉴타운이고,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뭐 왕십리 뉴타운은 이제 뭐 100% 이제 끝나다 보니까 뭐 이제 이슈적인 부분, 뭐 언론이나 뭐 또는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, 인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쾌적하죠. 앞에 청계천도 있죠. 그 다음에 뭐 2호선 라인도 자리 잡고 있고, 이 황학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당역과 그 다음에 6호선, 2호선 있죠. 그 다음에 옆에 동묘라는 1호선, 6호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때문에 임대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자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넓게 볼게요. 넓게 보면요. 이 안쪽이 이제 서울 도심권이죠. 이제 우리 도심권이라고 하는 지역이죠. 자, 도심권 이 지역에서 주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. 젊은 직장인들 20대나 30대 초반이나 물론 신혼부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뭐 인근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, 뭐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인근에서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인근에 집이 없어요. 그렇죠? 인근에 뭐 집이 없겠죠. 그러면 이 라인에서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원룸이나 또는 뭐 투룸에서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필요하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한쪽 왼쪽으로 가려면 이 중림동 일대나 또는 옆에 보면 뭐 아현 또는 애호계 마포 공도 이쪽에서 5호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. 오른쪽 가면 뭐 신설동이나 뭐 위쪽으로 하면 청량리 쪽으로 빠져서 또는 뭐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자, 이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왼쪽 동대문 상권이 있죠. 동대문 상권들 있기다 보니까 뭐 임차 수요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실제 임차 수요들 동대문에서 뭐 이쪽에서 업무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임차 수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투룸으로 뭐 들어가기에는 너무 임대가가 높아요.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대안은 이쪽 라인인데, 이쪽이나 신당동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, 자, 신당동과 이 황학동 라인, 물론 뭐 창신동도 숭인동도 있겠지만 이쪽 이 숭인동 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결국은 좀 깨끗한 건물들 찾는 분들은 황학동, 신당동 보는데, 신당동은 주거 지역이 좀 강하죠. 그리고 다세주택 같은 경우가 많고, 황학동 같은 경우가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, 자, 상업지역을 보면 자, 전부 다 상업지역이에요. 그렇다면 뭐냐면 건물을 지었다면 다세대주택 빌라를 짓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나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가격을 보면요. 자, 현재 뭐 월세 뭐 나와 있지도 않죠. 월세 나와 있지도 않는데, 보면 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되는 보면 뭐 다양하게 금액대 나와 있죠. 지금 뭐 전세하고 매매가 갭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뭐 갭 투자가 좋은 시장은 아니죠, 당연히.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뭐 지금 3억 2천에서 3억 6천원 하고 뭐 2억 5천에서 뭐 상단가 하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갭 투자가 상당히 들어가는 돈이 많이 없다는 거죠. 그건 뭐냐면 전세값이 높다는 거죠. 자, 상대적으로 집값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접근했을 때는 안정적인 임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인근의 집들 같은 경우 또 짓다 보니까 뭐 수요를 가져갈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도 있고, 뭐 옆에 보면 뭐 다양하게 뭐
뭐 건설사들이 뭐 들어와 있고 옆에 보면 힐스테이트, 뭐 청계 센트럴도 뭐 들어오고 자, 이 황학동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는 뭐 개발을 좀 구역적으로 묶어서 깔끔하게 개발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러진 못하고 약간 좀 자체적인 개발을 많이 한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우측에 왕십리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하는 부분 편의시설 이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래 바로 남쪽에 바로 신당역이 이 라인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옆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산 제니스나 위쪽 보면 지금 임대주택으로 또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임대 수요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하시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마시되 뭐 어느 정도 매도는 금액을 맞춰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다른 지역 투자처를 좀 정해 놓으시고 뭐 지방에서 아예 거주를 하시는 거면 뭐 당연히 매도하시고 뭐 지방에다가 뭐 거주하시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만약에 서울로 상경한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차라리 임대를 한 보통 이제 4년 정도 계산을 해서 임대 놓으시고 좀 월세 수익을 받아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.